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우선 공지 하나 빠르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1월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 지나서 2월부터는 일주일에 1회 촬영을 하는데 라이브 위주로 2월 3일부터 들어갈 생각입니다. 현재는 준비 과정에 있고 조금은 천천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알트코인, 그중에서 잡코인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잡코인을 다루기보다는 지금 현재 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 앞으로 어떤 시장이 예측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잡코인들이 왜 오르고 있는 건가, 그 원인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현상이 지속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처할 자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잡코인은 왜 오르는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대략적으로 24년도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큰 상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가도 크게 갱신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세장 그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더리움은 이와 좀 비교되게 저가를 조금 갱신하면서 조금 더 약세로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됐다거나 이더리움으로 유입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죠. 특히나 이더리움 쪽에서는 유출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더가 이렇게 힘이 약하니까 알트코인도 사실 크게 유입될 리가 없고요. 저는 이런 구간이 수급이 어디론가 향하기 애매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로도 향하기 힘들고 이더로도 향하기 힘들고, 이더가 흔들리기 때문에 특정 알트코인으로도 자금이 향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비트랑 이더랑 알트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디로 향하기 쉽냐? 잡코인으로 몰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잡코인이 급등하는 장세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같이 비트랑 이더 알트코인들 특정 코인으로 가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잡코인이 급등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세가 그 장세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성됐기 때문에 업비트 내에서는 거래 지원 발로 스팀 달러가 바닥으로부터 6배가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턴을 이어서 알파코크가 2~3배가량 올랐고, 그와 동시에 또는 조금 더 뒤늦게 모스코인 등이 한 2배가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플과 스텔라루멘 또는 헤데라까지 3종 세트 또는 리플이 좀 주가 돼서 좀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리플 같은 케이스가 없다면 아마 잡코인 쪽으로 계속 장세를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게 오르든 작게 오르든 아니면 자금이 조금만 향하든 특정 코인으로 자금이 향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쌓이기가 힘들고, 잡코인의 경우에는 조금만 수급이 몰리더라도 상승이 좀 크게 나기 때문에 잡코인만 좀 상위에 기록될 것이고, 이번 일주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런 잡코인장이 계속될 것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말까지는 확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있는 FOMC 일정에서 되게 애매하게 가고 흐지부지해진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약세에 걸을 거고, 지금같이 좀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잡코인장은 계속될 것 같고, 그 상태로 3월까지, 길다 하면 3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주목했었던 그 트럼프 대선, 트럼프 취임식이 20일로 예정되었고요. 그리고 28일에 FOMC 일정이 있기 때문이요. 그럼 이 중간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냐? 없다. 그럼 이 중간에 이슈가 벌어질 날이 충분히 있냐? 없을 것 같습니다. 해봤자 오늘이는 CPI 발표 그런 것들 뿐일 것 같고, 사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이 FOMC 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날짜에는 드일 케이스가 발생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눈치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잡코인 얘기하는데 왜 대선 얘기랑 파월 얘기가 나오냐? 사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제롬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과 파월이 원하는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뿌려라, 아니면 돈을 좀 뿌리지 말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걸 또 텍스트로 정리해보면 강한 성장이냐 약한 성장이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강한 성장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고, 약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덜 따라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엮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이 문제가 결정되는 대로 이번 연도 장세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게 돼야, 강력한 성장이 돼야 아마 투자자산, 주식이나 그런 것들, 주식, 코인이나 여러 가지 다, 부동산도 포함해서 이런 투자 자산들은 강한 성장에 대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오늘 주제가 잡코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 싶은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설명하면서 이어갈게요.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블룸버그 글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아마 이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제롬 파월 FOMC에서 보여주는 그림, 이런 그림으로 인해서 시장에 끼칠 영향은 아마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다 또는 용인당한다 라는 쪽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쉽게 설명해보면 트럼프가 결국에 만들려고 하는 그림이
이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이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그림, 즉 달리 말해서 독자적인 의견을 낼 수 없고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라, 이런 부분들을 말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런 그림으로 흘러간다면 70년대 닉슨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시장의 신뢰성을 낮아질 것이고, 이때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해서 압력을 가했고 또 그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케이스대로 시장의 신뢰성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잡코인 얘기하는데 왜 이런 그림이 나오냐? 결국엔 이 그림이 25년도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으로 인해서 잡코인장이 되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부분 또는 미국의 정세를 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에 있는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고, 다만 제 예상에는 오늘자 인플레이션, 오늘자 CPI 발표에는 3% 안 넘어가면 큰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CPI 발표 자체가 예측값과 실제값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expectation이 2.7, 실제가 2.7, 2.6, 2.6 똑같잖아요. 벌어지더라도 0.1% 높거나 아니면 0.1%만 낮은 모습을 보여줘요. 예측값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득히 벗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위에서 좀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답안지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앞으로 24년도에 겪었던 불장이나 아니면 지금 같은 잡코인장이 계속되냐 또는 알트장 좋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낙관적이라면, 여기 그들이라고 표현한 건 그냥 패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FOMC 이후에 그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낙관적이라면 불장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과 잡코인 모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잡코인에 좀 더 베팅한 편에 속하고요. 하지만 반대로도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정답시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예상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애매해지면 정말 설명하기 힘든 시장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이 그림이 되게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8년 전인가 그때쯤에 트럼프가 파월을 취임시켰을 때 그때 모습을 알고 있는데, 이때도 사실 말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는 거랑 이 사람이 그리는 거랑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8년이 지난 지금자에도 이 행방이 좀 묘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해지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힘든 시장이 연출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사람들 입에서 정말 시장 뭐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장세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쪽으로는 흘러가지 않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 이 시장 투자자들의 판단은 다소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인덱스, 지수 같은 걸 보나 아니면은 미 10년물 금리나 달러 인덱스 보면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와 반대로 위에서 봤었던 지수들, SP500이나 나스닥, 다우존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하락하고 있고 다소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제가 봤을 때 1월 말까지 위에서 설명한 그 기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정답지 또는 장세가 명확히 표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2월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토대로 아니면 지금까지 이해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냐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냐, 일단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정리해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오늘같이 CPI 발표하는 날을 제외하면 제가 봤을 땐 사실상 1월 말까지 큰 변동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장 같은 분위기는 이번 달 말까지 또는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디가 되든 상관없이 그 기간까지는 잡코인이 계속 우세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알트장, 시총이 큰 알트코인이나 아니면 스몰캡, 잡코인 등 모두 포함해서 이 알트 강세장은 이더리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그냥 옆으로만 밀고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은 좀 저가를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정반대로 흘러갔었거든요. 오히려 이더리움이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렇게 이더리움이 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우상향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걸 이더리움이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그 다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건 다음 기회가 언제 오냐겠죠. 현재 비트코인 ETF 차트 또는 ETF 유입 흐름, 토탈값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흐름 때 12,000밀리언, 이걸 원화로 계산하면 한 18조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흐름에서 한 30조가량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따라서 비트코인 불장,
또 뭐 알트코인 불장 그런 부분들이 유인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더리움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림 때 비트코인 첫 유입 때 한 18조 가량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잘 보시면 이 약간 야광 초록, 이 얇은 선을 찾아서 보시면 이 첫 번째 유입 시기 때 한 2천가량, 즉 원화로 따져보면 3조가량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비교해보면 한 6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ETF가 출시한 날짜가 다르잖아요. 뭐 초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좀 중순 이후 또는 3분기 그 정도로 볼 수 있죠. 결국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유입 시기 또는 출시한 시기가 다르고, 비트코인은 2차 유입까지 맞췄는데 이더리움은 뭐 1차 유입이 된 건지 만 건지 그 정도로 흘러가고 있고, 아마 지금 상태 그대로면은 이더리움 ETF가 좀 빠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밀거나 조금 정체된 모습을 가져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예상해야 되는 건 2차 유입이다 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2차 유입이 들어오면은 사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2차 이더리움 ETF 2차 유입이 된다. 이더리움 가격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4,000달러 선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항이 4,000달러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2차 유입이 됐을 때 그 선을 뚫을 거고 신고점을 달성할 겁니다. 신고점을 달성하는 순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트코인들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거고 우상향하는 시장을 동반할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을 어디로 설정해야 되냐? 2월달과 4월달입니다. 뭐 2주 뒤가 되거나 아니면 한 달 반 정도 뒤, 뭐 일수로 따져보면 15일 뒤나 아니면 45일 뒤가 되겠죠. 그때부터 이더리움 ETF 2차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장을 보다 보면 21년도에 나왔던 알트장,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 알트장은 두 번 다시 안 나온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때 급격하게 늘어났던 유동성을 지켜볼 수 있고, 다른 시기랑 다르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21년도 알트 불장은 이 유동성이 풀린 이후에 그 수혜를 누려서 투자자산이 급등하는 구간이었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 정도 QE가 없는 이상 같은 구간을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 같은 알트장은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어디론가 유입이 크게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그게 저는 비트코인 ETF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유입된 돈 그 자체가 제대로 퍼져나가지 않았다, 제대로 뭐 순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자는 ETF로 흘러온 금액이 크립토로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노리는 사람, 저처럼 좀 알트코인을 좀 노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마지막 그림을 이해하고 큰 수익을 노리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그 대상 코인은 각자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잡코인 쪽을 노리고 있고 포트 중 일부 비중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날짜를 보세요. 지금 막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 잡코인을 노리고 있었냐? 아닙니다. 예전부터 노리고 있었고, 예전에 투자했던 그런 코인들이 최근에 3배가량 올라가는 일도 있었고, 뭐 2배가량 올라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그렇게 올라가던 날에 잡코인장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자 썸네일에 알트장이 온다라고 올렸기 때문이죠. 반대로 비트코인은 조금 내려갔고요. 근데 사실상 잡코인들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를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눈앞에 보임에도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정도라면 그냥 삶의 방식을 좀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과 동시에 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이게 뭐 암호화폐 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업무를 보시든 이 모든 일들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해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경제언어방 링크 올라갈 거고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월까지는 좀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용은 2월부터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